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 CPI 데이터 발표가 준비되어 있죠. 한 달 동안의 CPI 컨센서스는 저번 주 기준 0.3%였던 것이 제 토요일날 CPI 관련한 주말 라방을 봤는지 이번 주에 0.2%로 조정되었고요. 클리브랜드의 연준 CPI도 0.3%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예상치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CPI 항목들을 리뷰를 하면서 미국에서 실질적인 품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CPI는 크게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것들은 크게 외식, 집에서 해먹는 음식, 가솔린, 난방유, 전기, 천연가스, 신차, 중고차, 의료물품,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비가 이게 구성 상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 관련한 상품은요. 음식 가격은 설탕을 제외한 많은 품목들이 하락해주면서 아주 좋은 소식이죠. UN 식량 농업기구의 식품 가격 지수 대부분의 가격들이 하락해주었고요. 다만 고기 가격들이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내려갔지만 또 UN 식량 가격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지면서 살짝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음식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 특히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여러 곡물들의 가격 품목들이 하락했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서비스업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비스업 기준 외에 바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먹는 외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식 서비스는 여전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외식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재미난 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인터뷰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레스토랑의 매출은 강한 편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집 밖에서 먹는 음식은 저번 달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번 달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외식은 가격이 업, 집 음식은 가격이 다운이지만 전체적인 곡물들의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보아,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음식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서 에너지 가격을 볼 텐데요. 에너지 가격 전체는 일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에는요. 자,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봤을 때 가솔린 가격 자체가 전달 대비 3.501에서 3.535로 약 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다만 계절성을 적용할 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원래 여름에 접어들면서 많은 차들이 바깥에서 나다니기 시작하면서 원래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성을 적용을 한다면 저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그냥 스팟 프라이스, 바로 현물 가격들을 봤을 때는 아직 가격이 살짝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천연가스와 난방유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져 가면서 가격이 크게 폭락했는데요. 난방유는 저번 달 가격 4.336에서 3월에는 평균 가격 4.159를 형성해주면서 약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 기준 저번 달 대비 평균 가격이 22%가량 하락하면서 특히 저번 달에 오늘 나온 EIA 리포트도 있지만 저번 달에 EIA 에너지 가격 리포트에서 재미났던 건 1월 달에 예상했던 평균 천연가스 가격보다 2월 달에 예상한 평균 가격이 3불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2.65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나 천연가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모로 이 EIA 리포트에 영향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또 라이브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기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곳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뉴저지에서 제가 직접 받는 가격은 알아볼 수가 있어서 뉴저지 쪽의 데이터를 받아보았는데 전달 대비 소폭 약 1%가량 하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미국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쌌었던 유가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CPI를 다 봤으니까 코어 CPI, 자, 굿즈 가격, 신차, 중고차, 의료 물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어 CPI는 정책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외부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자, CPI, 코어 CPI에 대해서 알아보면 굿즈 가격 혹은 물품들의 가격은 사실
파월이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켈리 블루북이라는 유명 자동차 연구회사에서는 신차 가격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폭락할 것이라는 뉴스가 떴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건데 오늘 컬맥스라는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중고차의 수요가 굉장히 affordable, 감당 가능해졌고 그 중고차의 수요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상대적으로 신차들의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높은 공급으로 인해 폭락할 거라는 뉴스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이미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고차 같은 경우 최근 도매 가격의 신뢰도가 강한 지표였던 맨하임 인덱스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칼맥스가 오른 이유는 중고차의 수요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맨하임 인덱스가 도매 가격인데 이 도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소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만큼 이번에는 아마 중고차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혹은 최소한 내려가는 폭이 줄어들거나, 사실 이게 저번 달에 중고차 가격이 2% 가까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낮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소한 내려가는 폭이 줄어들거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류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 리바이스나 코스트코 관련해서 의류 제품들의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가격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제조업 지수에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따가 제가 제조업 지수에 관한 부분을 인터뷰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의류 물품 같은 경우 제조업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류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닝들을 봤을 때도 의류 제품의 강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 전달만큼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 물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상승할 것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의류 물품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사실 좀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물품은 사실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파월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던 섹터 기준으로 서비스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서비스는 여전히 파월이 얘기했던 만큼 인플레이션 주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서비스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달 0.8%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파월이 곧 잡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마 바로 마이너스로 가기보다는 아마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CPI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라도 이 주거비가 꺾인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시 봐야 할 정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운송비와 물류비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 서비스 지수 양쪽에서 빠졌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재고 처리나 줄어드는 제조업 지수를 반영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비스 가격 자체가 여전히 상승 중이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섹터가 오를지 어떤 섹터가 내릴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총치는 면대 총 인플레이션 수치가 얼마나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기관들의 예상치를 정리해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바클레이 5.1, 블룸버그 5.1, HSBC 5.1, 모건스탠리 5.1, TD 5.1, UBS 5.1, 웰스파고 5.1, 골드만삭스 5.1, 구르가빈 5.1, 노무라 중요하죠. 노무라 5.1, CIBC 5.2, CT 5.2, JP모건 5.2, BMO 5.3, 뱅크 오브 아메리카 5.3, 비자 5.4로 중간값은 5.1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저게 어느 정도면 인플레이션 한 달 기준으로 0.1에서 0.2 사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는 뉴스고요. 이게 재미난 게 최근 토요일 기준으로 0.3이었던 게 어제 기준으로는 0.2가 나왔고요. 오늘 기관들 예상치는 0.1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가 떨어질 때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0.1에서 0.2가 지금 나오는 현실상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CPI가 이 안에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평균 예상치는 5.165로 이것도 0.2 정도의 month over month 한 달 기준의 CPI를 예상치로 두고 있는 만큼 CPI 데이터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하고 있다는 거, 시장도 잘 나올 거라고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제가 실업률에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주말라방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건 일단 중요한 정보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 이따가 라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